오늘의 이야기는 편안함이나 위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혹독한 진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약했던 한 인간이 스스로를 불과 망치로 단련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는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강렬한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강인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내면의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든 떠나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행복 같은 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그저 지독할 뿐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힘들 뿐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원래 지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도달하면 아주 약간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화나게 합니다. 매일 길을 걸으며 저는 도처에 널린 평범함을 봅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말해줘도 당신은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연인과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안락한 일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뇌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았던 유일한 것은 오직 노력뿐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단이 이해가 되지 않아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통째로 베껴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위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깎아내는 행위입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훈련하러 갑니다. 어제보다 더 강하게, 더 혹독하게, 더 맹렬하게 훈련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일 자신이라는 돌덩이의 일부를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맙서사, 내가 이걸 해냈구나. 그 순간부터 여정은 진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거친 모서리들을 다듬어낼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살고, 숨쉬고, 잠자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사실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처럼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그 지독한 고통의 장소로 억지로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란 없습니다. 아주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운 좋은 상황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운은 결코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고긴스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왕따 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무언가 힘든 일이 닥치면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고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 나아졌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팔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갈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 속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지만 진정한 힘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후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3배로 집중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고통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겁쟁이 아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며 현재의 나약한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제 자신에게 혹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갈아내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합니다. 나는 뚱뚱해. 몸매가 엉망이야. 이런 불평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문제 자체가 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고 통제하고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묻지 않았습니다. 좋아,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계속 포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책을 통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 자신을 불 속에 반복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검을 단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검을 불 속에 넣고 꺼내서 두드리고 다시 불 속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훌륭한 검을 얻게 됩니다. 그 검을 계속해서 두들겨야 합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왜 내가 이런 약한 놈인지 알아내야 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이라는 검을 불 속에 집어넣고 더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뇌가 강철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해부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해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냉동고에 넣고 얼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참할 때 당신의 뇌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문 열어줘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바로 그때 해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 5초만 더. 냉동고에서 5초만 더 버텨. 바로 그때 당신의 뇌를 조각조각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냉동고나 불 속에 던져넣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스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추가적인 노력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독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마주하고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뚱뚱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부르지 마, 멍청하다고 부르지 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상냥한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통통할 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냥 뚱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 인생의 매일같이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인내심입니다. 나는 뚱뚱해. 나는 내 자신이 싫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1에서 2kg을 빼는 것이 얼마나 큰 성취인지를 깨닫는 인내심입니다. 나는 그냥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순수한 용기와 의지력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당신 안의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놈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것은 어려운 여정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머릿속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목소리로 가득 찰 겁니다. 새벽 4시,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은 안 돼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의 양,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횟수를 매일같이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만든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한다면 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언가입니다. 대화는 솔직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대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어. 게을러. 집안은 엉망이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불러야 합니다.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아 라는 책임감에서부터 말입니다. 이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진짜 여정입니다. 당신을 편안함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인함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당신은 편안한 환경에서 강인함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받아야 합니다. 과거, 저는 해충 방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퀴벌레와 쥐로 가득한 식당에서 저는 그곳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너는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식당에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집착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온갖 욕설을 다 듣고도 방 안에 서서 엿이나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굳은 살 박인 마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첫 번째 본능은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우리는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에서 끔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저는 신병 모집관에게 돌아갔고 네이비실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번의 지옥주를 겪었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일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다른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에서 벗어나 고긴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감량하고 3번의 지옥주를 겪고 레인저 스쿨에 갔다는 말은 너무나 빠르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혹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잔혹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한가요? 제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추진력이 있고 집착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보는 제 모습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 힘든 노력이 시작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136kg의 거구였을 때 저는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어떤 동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거짓말쟁이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 불안과 두려움 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추진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정을 찾고 있습니다. 열정은 당신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감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당신은 그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바로 거기서 제 자신의 불안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 속에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지면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어차피 너에겐 아무도 없었잖아. 이것이 저를 불타오르게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 팀 따윈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너를 깨워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부모님도, 살을 빼주던 프로그램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너는 믿음을 만들어냈어. 내가 해낸 거야.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칠 때마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 고긴스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등을 두드려주길 원합니다. 훈련 파트너를 원합니다. 책임감을 심어줄 코치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과 진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일단 그 열정과 목적을 찾으면 당신의 목표, 당신의 목적,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목소리. 대부분의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들려왔던 목소리. 이봐,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로 가야 한다고. 승리는 바로 저기에 있어. 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는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제 인생을 휩쓸고 간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제게 떠넘긴 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소유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단련이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올 겁니다. 다시 게임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다루나요? 저는 많이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이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감히 입을 열어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로 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시도할 때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24살에 136kg이었을 때 네이비실이 되자, 살을 좀 빼자와 같은 거창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재능도 없고 배울 능력도 없는 지구상 최하위 존재였습니다. 저는 맨바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하는지 문자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49살이고 수백만 장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제 생각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바로 너 자신이야.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하기 싫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약해 빠진 놈이 되고 싶나?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돌아다니고 싶나? 당신은 목적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을 때도, 당신의 삶이 최악일 때도, 당신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당신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왔을 때, 그 목적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놈이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까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 불균형해져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사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위대함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DNA를 바꾸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하기 위해 100번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준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고통받는 것.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고통받고, 부서지고, 발에 테이프를 감고, 피로 골절과 정강이 부목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부서져야 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강인해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의 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을 사랑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이비실 훈련의 주인이자 CEO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곳에 완전히 몰입시키고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거울 속의 그 남자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전쟁을 벌일 때 당신은 많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우리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확장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닥쳐. 내가 이놈의 주체야.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와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되어야 했고,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며 한 달에 $1000를 버는 136kg의 남자로 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각오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결국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끔찍함 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영광이 있는지 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걷고, 잠자리에 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 머릿속의 내면의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그 대화를 바꾸지 않는 한 세상이 당신을 괴롭힌다는 피해자 정신을 굳은 살로 덮어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맹견의 정신력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NFL에 진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MVP가 되십시오. 5km를 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km에서 우승하십시오. 의사가 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일단 거울 속의 당신을 극복하면 당신은 해낸 겁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집념이 강할 뿐입니다. 동기부여를 넘어 집념으로 그리고 집착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마음은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불안이 무엇인지, 당신의 깊고 어두운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편안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당신은 불안 속에서 이 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지옥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마음을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단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고운 가루로 갈아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가루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자신을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해 그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더 나아집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고방식과의 연결을 잃는 것입니다. 저를 도왔던 유일한 것은 혼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자신감을 준 것은 수년간 주방 식탁에 앉아 혼자 읽고 쓰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잔혹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알 것입니다. 그저 지독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도달하면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친구여,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자신을 위해 1시간을 낼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적이 오기를. 그 기적은 오지 않을 겁니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만이고 어떤 이에게는 불안입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무거운 군장을 맸습니다. 당신의 여분의 장비는 당신이 인생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기 싫은 날에는 참고 해내야 합니다. 마음은 중세시대의 잔혹한 존재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당신과 싸웁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학습한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뇌를 학습해야 합니다. 외부의 모든 방해를 차단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해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 자신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적 강인함이 있다면, 자기 단련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하기 싫어도 여전히 하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남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과 거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더 잘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다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둠을 연구합니다. 빛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간들, 그곳에 도달하려면 스스로를 그곳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포기하고, 항상 미루고, 항상 올바른 일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늙어버리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하는 겁니다. 젠장,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가 아닙니다. 그 비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시험을 주고 빠져나갈 길을 주려 합니다. 나타나지 않을 변명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나타나야 하는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전투 준비를 하고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읽을 수 없으면 돌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고 제 마음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이제 적응하고 극복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곳에 몰입시키고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옥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너는 내 마음을 더 잘 단련해야 해. 당신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를 밀어붙인 끔찍한 과업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것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당신의 주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꿈만 꿉니다. 그들은 꿈 뒤에 노력을 쏟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의 주인이 될 때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합니다.